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전부터 준비하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고민 해결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고 제가 준비하면서 겟레디 윗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받은 고민은요. 스트리밍 때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주신 고민이었는데 상사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진행에 앞서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을 최소한으로 하고 고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 관련해서는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던 그냥 언니로서 한 명의 살아가는 동료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직장 상사만 있었던 경험도 있고 저는 제가 직장 상사였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직장 상사분께서 저희 구독자분에게 어떤 점을 특별하게 힘들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전해드렸으면 조금 더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가설을 둬서 직장 상사 대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어떤 분의 후임이셨을 거예요. 그쵸?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상사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분들이 대부분 본인이 후임이었을 때 본인의 직장 상사가 본인에게 함부로 했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는 회사를 한 군데로 오래 다닌 케이스가 아니고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보고 이런 케이스인데요. 물론 어딜 가나 직장 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딱 마음 맞는 회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도 나랑 마음이 완전히 맞는 회사는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는 제가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일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첫 회사에서는. 그거는 지금 후회해요. 감정적으로 대처를 논리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상사를 제가 가르치러 들었던 경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상사의 말을 거의 100% 수용해서 따라보기도 했어요. 상사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리지 않으려고 상사가 말하는 부분을 나는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고 정말 제가 없었어요. 내가 없이 생활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노력해도 욕먹으려면 어떤 이유로서든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상사 말대로 다 따라 했다가 다른 직원들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라는 것보다 상사랑 성격이 똑같아 이러면서 저를 다른 직원들이 되게 미워했던 케이스였는데 근데 웃긴 게 상사도 저를 미워했어요. 똑같이 하는데도. 그러다가 저는 이제 직장 상사분한테 잠깐만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누구님, 이제 저 면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가졌어요. 면담을 가졌고, 나는 나를 함부로 하는 게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요 하면서 울면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약간 울분을 찾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말 할 거 없이 전화가 왔었고, 밤낮 할 거 없이 밤 10시든 11시든 본인이 생각나면 전화 왔었고, 그렇게 일 처리를 해도 다음날 출근하면 욕을 먹었어요. 딱 출근할 때부터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외로웠어요. 나만의 싸움이었고, 상사분은 저한테 감정을 쏟아내면 그 감정은 오롯이 제 몫이었고, 다른 직원분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저만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그냥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말할 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왜 저한테는 그러세요? 심지어 저는 누구님이 저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도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런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고쳐졌어요. 제가 말을 한번 하고 나서 고쳐졌는데, 다른 이유들로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셔서 저는 결국에는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퇴사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상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은 생계가 달린 문제고, 제가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제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퇴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 달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취급을 받고 내가 이러한 곳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저는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 의견을 강력하게도 이야기를 해봤고,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는 거를 오롯이도 따라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래요. 결국에는 욕을 어떻게 해서든 먹는 것 같아요. 약간 참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저한테 고민해 주신 분도 아마 함부로 퇴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민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은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저런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은 본인에게 너무 무례하게 하는 상사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더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너무 감정이 상하게끔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저는 했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그렇게 말해보는 게, 진짜 못 참겠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 방법이.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는 게. 그래서 해보고,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면 이 회사는 가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실상 그분들은 쏟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저는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내 밑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맨날 몇십 번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욕먹고 심지어 제 밑에 사람을 소위 말해서 상사가 갈궈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웃으면서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욕을 제가 다 먹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그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하는 부분을 저는 당하면서 배웠던 케이스였어요. 이거를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이 본인을 함부로 하게끔 냅두지 마세요. 안 고쳐질 분이다. 뭐 이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 싶을 정도면 그 회사를 다니면 안 돼요. 본인한테 너무 안 좋아요. 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직장생활 그만두는 거 정말 힘든데 그거를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일이 정말 나는 그 일이 아니면 안 돼. 난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회사를 못 나오는 것도 맞지만 이거 아니라도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제 의견을 최대한 담지 않으려고 하는 컨텐츠이지만 이거 하나는 진짜 확실해요. 본인을 되게 함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되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집에 와서까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본인을 갉아먹는 곳이에요. 욕 먹고 아, 또 욕하네. 욕하라지 뭐.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냥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본인 정신건강에 크게 해롭지는 않겠죠.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오늘 또 힘들고 내일 또 힘들고 내일 출근하면 욕먹을 건데 라는 생각에서 본인을 사로잡는 곳이라면 상사가 계속 그렇게 함부로 굴게끔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그거는 제가 드리는 부탁이에요. 부탁입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이 어디 가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욕먹고 그럼 저도 속상해요. 그래서 남이 본인을 함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사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래요. 직장은 제 경우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계속 다짐을 했어요. 그래, 회사는 친구 만들려고 간 곳이 아니야. 나는 여기 일하러 갔고 돈 벌러 갔어. 나는 친구 만들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다짐하고 막 멘탈을 관리하고 그러는데도 힘들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일로서 그냥 일로서 이 부분 틀리셨는데요. 이거 수정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드니까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친구 만들러 간 곳 아니야. 미련 가지지 마. 미련 가지면 안 돼. 친구 만들러 간 곳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한테 친구 대하듯이 해줄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거든요. 친구 만들러 간 곳이 아니거든요. 돈 벌러 간 곳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잘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요. 사실 회사는 친구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예민한 곳이잖아요. 불가피하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맨날 안 가고 싶어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제일 잘하는 곳이 직장이잖아요. 제 구독자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상사 대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 쓰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제가 힘들 때 쓰는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을 그만두고 나서 한 장씩 써가면서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다이어리 쓰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적혀 있어요. 얼마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얼마나 내가 내 감정을 위로받지 못했고, 뭐 물론 그분들을 위로해줄 만한 의무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나를 함부로 할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그만둘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문득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구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데 어떡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냥 제 경우였는데 약간 상사한테 면담 요청할 때 거의 이야기가 안 풀리면 싸우기라도 해야겠다. 그만둘 각오로 그렇게 면담 요청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풀리면 회사는 상사 편이니까 나는 뭐 회사 들어온 지 상사보다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만두면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그러니까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정말 많으실 거고 정말 안타깝고 저는 그렇잖아요. 엄마도 그런 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쵸? 구독자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상사가 함부로 하신다라는 가정에서 그거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배우지 않고 그걸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거. 내가 밑에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내 밑에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내 상사처럼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를 채운다는 거는 정말 크나큰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잖아요.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삶을 살 가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분이잖아요. 본인이 그냥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해? 하고 또 시작이네 이러고 말 거면 그 사람이 함부로 하던지 말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면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본인을 잡아먹고 있다면 이 방법도 저 방법도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정말 그 회사가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 옥죄어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만두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만 해요. 어딜 가서도 잘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셨다는 게. 그 생각만으로도 어딜 가서 뭘 하시든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안주하셔도 돼요. 그 상황에서 안주하셔도 돼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꼭 나는 잔다르크처럼 혁명을 일으킬 거고 개혁을 할 거고 안 그러셔도 돼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힘들다면 고려는 해볼 수는 있겠죠. 어떤 분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상사죠. 저는 프리랜서를 하면서도 이제 업체랑 연결이 되면 업체가 저한테는 상사인 거예요. 새벽이었어요. 새벽? 밤 늦게 11시, 12시? 왜냐면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컨펌을 넘길 때 제가 지금 나와 있어서 수정은 내일 오전에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밤 늦게 갑자기 연락 와서 지금 당장 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싶어서.
어찌됐든 지금은 거기를 그만두긴 했는데, 근데 나는 또 그걸 했다. 집에 돌아갔어요.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서 내 생일 때문에 나와 있던 거였는데 집에 다시 가서 그거를 했어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 잃어도 사실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잃기 싫었는지 몰라요. 나는 생계를 이어갔어야 했고, 그러려면 내 생일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으니까 뭘 하시든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하면 하셔야 되고, 이걸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하면 하지 말으셔야 되고, 상사를 대할 때도 그렇겠죠. 저는 말의 뜻을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질문에서 제가 느꼈던 게, 상사를 대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고 상사를 대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던 거죠. 저는 힘들 정도면 본인이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걸 텐데, 그거를 겪어봤던 경험자로서, 물론 저도 있잖아요. 저도 좋은 상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좋은 상사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의 속마음은 저는 잘 모르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누가 욕먹고 싶겠어요. 나 욕 안 먹고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물며 상사라도, 후배들이라도. 근데 정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진짜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도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 강아지 눈에는 내가 비호감이면 강아지들은 내가 싫은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아껴줄 수 없으면 내가 나를 아껴야지. 내가 나를 아끼려면 어떡해?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니들이 나 취급 안 해주면 내가 나를 취급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만둔 적 있고, 그러면서 면담 요청한 적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고민 주신 분의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이러한 경우를 살았습니다. 저는 29년을 이러한 경우 속에서 살았고, 저는 이러한 상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되게 제 자의식,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존감이 많지는 않지만 그 자존감을 세우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을 만들어내서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내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이 나를 그렇게 세워놓은 자존감을 누가 와서 젠가에 이런 퍼즐 하나 잘못 빼면 무너지듯이 나를 그렇게 놔둘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때쯤이면 이제 슬슬 제 컨텐츠에 대한 감이 오셨겠죠. 고민 상담인 듯 하면서 고민 상담이 아니야. 선택은 그냥 자기가 하라 그래. 그냥 자기 얘기만 해. 뭐 이런 컨텐츠예요. 제 얘기만 하는 컨텐츠예요. 여러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제가 인생을 길진 않지만 살면서 제 성향상 마음을 대할 때 되게 도움되는 방법?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도움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말씀드린다고 그거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되게 힘든 생각이 들면 상대방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쌍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저 사람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럴 거야. 저 사람도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을 최대한 하려고 해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살아나가려고 저러는 거겠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나를 다잡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가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그냥 나를 다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 방법인데 저는 그런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러면 머리 말리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컨텐츠, 아직 제목은 안 지어서 정확하게 이 컨텐츠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첫 번째 주제, 상사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상사 대하는 게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하고요. 본인을 해치지 않고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라면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고민을 주신 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제 구독자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응원할 거고요. 안 힘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컨텐츠를 2차, 3차로 준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아래 더보기란에 제 메일 주소나 아니면 댓글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진지하지 않은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사랑으로 받고 있고요. 다음 고민으로 겟레디님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는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그럼 안녕.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